국어입니다. 6학년 국어요. 맞죠? 6학년 국어. 선생님이 항상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표지에도 해놓고 확인도 하고 말로도 6학년 거다 계속 말을 합니다. 자, 내용 볼게요. 지금 이거는 평가북 아니에요. 본책입니다. 자, 2번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협동. 아이고, 마이크를 놓쳤어. 깜짝이야. 그러면 요거는 다른 속담으로 손이 많으면 일도 쉽다. 협동하면 좋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기억의 뜻은 쉬운 일도 협력하면 훨씬 쉽다. 협력, 협동. 비슷하죠? 3번입니다. 자, 니은과 바꾸어 쓸 수 있는 속담. 이거랑 또 비슷한 게 협동. 두 손뼉이 맞아야 소리가 난다. 서로 함께 하는 게 좋은 거다라는 뜻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얘가 1년 동안 동전을 조금씩 모았는데 20만 원이나 된대요. 1년 동안 동전을 모아서 큰 돈을 마련한 이 상황에서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내용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업과 니은에서는 우를 파동 한우물을 팔아. 이거는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 2번에서 이제 피아노 그만두고 태권도 힘들다고 그만두고 이것저것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해서 뭐 하나도 제대로 이룬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독장수 구구 얘기가 나오는데 6번에서 독장수가 독을 팔아서 빚을 갚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기와집도 크게 집에 대한 열망이 크죠, 사람들이. 자, 그랬는데 그런 즐거운 상상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작대기를 탁 쳤어요. 그리고 그거를 균형을 잡아놓던 작대기가 빠지면서 균형이 깨지고 독들이 깨졌죠. 독장수 마음은 혼자 상상할 땐 기뻤겠죠. 그런데 독이 다 깨지고 엄청난 손해를 본 거예요. 팔지도 못하고 속상하겠죠. 그래서 독장수 구구는 독만 깨뜨린다. 이게 무슨 뜻이냐? 실현성이 없는 허황된 계산, 허황되다는 거는 굉장히 거짓과 같은 너무나 상상으로만 있을 것 같은 그런 계산을 말해요. 도리어 손해만 가져온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권 사고, 로또 사고 허황된 거 경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자 너무 많이 허황되면 안 되죠. 한 장씩 사는 거는 뭐 또 가끔은 뭐 그렇다고 쳐도 자 그래서 여기서 주제를 알맞게 말한 친구가 지연입니다. 실현성이 없는 허황된 생각을 하는 걸 보고 헛된 욕심은 손해를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까마귀가 이제 말고기를 딱 먹으려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서 입을 열었어. 그리고 편지가 날아가 버렸지. 이거를 12번에 쓰면 돼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이제 얘가 염라대왕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눌러 앉았습니다. 어우, 인간 세상에 눌러 앉을 수밖에. 이렇게 자기가 눌러 앉아서 까마귀가 원래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저 세상에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살게 됐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자, 까마귀가요, 인간 세상에 왜 왔냐면 강도령한테 염라대왕의 편지를 전하려고 심부름을 가는 길이었는데 말고기를 먹으려고 입을 벌렸어. 그래서 손에 든 게 아니잖아요. 까마귀는 실제로 입으로만 전달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혼날까봐 인간 세상에서 살겠다고 한 거죠. 그래가지고 기억에서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그러면은 잘 까먹는 애들, 잘 잊어버리는 그런 아이들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탐구 대상과 관련 있는 속담. 탐구 대상이 뭐냐면은 무언가 대상이 있는 걸 말하는데요. 여기 동물과 관련된 거, 니은 리을이죠. 소, 호랑이, 니은 리을, 말, 사람이 하는 말에 관련된 거, 기억, 디귿. 그래서 다그닥다그닥 horse 아니고 말, speaking 얘기하는 거죠. 속담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보죠. 자, 호랑이와 관련된 속담. 아무리 위급한 경우를 당하더라도 정신을 똑똑히 차리면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밑줄을 여기다 그었어요. 근데 너네들은 밑줄을 딴 거에다 그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는 걸 골라서 쓰세요. 그래가지고 관련 있는 속담, 동물과 관련된 게 왜 많을까요? 동물의 행동이나 특징이 어떤 사람의 성격 태도를 표현하는데
뭐뭐 같다 이러면은 딱 있잖아요. 뭐 나무늘보 같다. 그럼 너무너무 느린 사람을 나무늘보 같다 이럴 수도 있죠. 자, 아무튼 자, 여기서는 이제 속담을 여기에서 4개 이상 쓰라고 했는데요. 탐구 대상은 여기서 말이었어요. 말과 관련된 탐구 대상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협동에 관련된 거 아까 좀 전에 했던 그런 것도 좀 많은데 자기가 그중에서 하나를 골라가지고 이렇게 탐구 대상 말에 대한 거 주제를 정하고 한번 속담들을 떠올려 보세요. 자, 극본이 뭐냐면은 연극을 할 때 쓰는 필요한 건데요. 요즘에 뭐 드라마나 영화나 전부 다 시나리오 극본이 있죠. 비슷해요. 극본입니다. 알맞지 않은 것은 연극 공연하려고 한 거 맞는데 자세히 인물의 말과 행동을 자세히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자세한 건요. 직접 연습을 하면서 좀 더 수정해 나가죠. 그 다음에 대사와 지문으로 인물의 마음을 드러내는 게 맞죠. 지문이 뭐냐면은 행동을 막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뭐 운다 뭐 이런 것도 지문에 들어갈 수 있고 화를 낸다 이런 상황을 지문으로 설명을 들어가면은 그거에 따라서 행동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항상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말해주는 사람이 해설자가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해설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극본을 쓰는 방법은 뭐냐면은 규현이처럼 인물의 말과 행동, 표정이 괄호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이거는 직접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영민이는 직접 말하는 말은 사람으로 쓰고 그 옆에 대사로 사람을 딱 써놓고 인물의 등장인물의 그 명칭을 쓰고 나서 옆에 대사를 쭉 써야 되죠. 누가 말하는 건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규현이와 영민이가 맞아요. 그 다음에 무대가 바뀔 때 대사로 설명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 다음에 때 곧 나오는 사람 이런 거는 끝부분에 해설 표현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꼭 하지도 않아요. 그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요. 자, 극본을 낭독해 봅니다. 리딩 연습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자, 알맞지 않은 것은 일정하게 대사를 그냥 일정하게 뭐 로봇처럼 그렇게 읽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목소리로 먼저 연기를 하면서 생동감 있게 진지하게 그렇게 연극을 해야 됩니다. 아우 재밌겠다. 그지? 자, 해설, 대사, 지문 이런 게 있는데요. 배우가 하는 말은 대사라고 합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과일을 먹으면 감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그런 좋은 점, 효과. 그 다음에 나는 단짝 친구인 예나의 생각을 속속들이 깊이 있게 잘 알고 있는 걸 속속들이 알고 있다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할아버지께서 혀를 끌끌 차시며 끌끌은 혀를 차는 소리입니다. 끌끌 소리 비슷하게 나요. 자, 이렇게 비슷한 낱말을 가진 거 뭐냐 한심해서 쳐다봤어. 어이가 없어서 쳐다봤다. 이런 상황들 있죠. 자, 목적어는요. 을에 해당하는 거예요. 영어랑 똑같아요. 바나나를 목적어는 바나나를 무엇을 보았다. 이게 맞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장영실의 전기문. 전기문이라는 건 책이죠. 그다음에 드라마도 봤고요. 연극도 있대요. 그래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세 작품의 공통점은요. 장영실이 주인공이에요. 그 다음에 장영실에 대한 약간 전기적인 내용이니까 그 사람의 삶, 그 다음에 업적, 무슨 좋은 일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내용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작품은 각각 어떤 형식으로 되는지 너무 쉽죠? 이거는 아까 다 나왔고요. 줄만 잘 그으면 됩니다. 6학년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쉬웠어요. 자, 3번. 연극이 다른 양식의 작품들과 좀 다른 점이 뭘까요? 이게 3번과는 달라요. 그 3번인데요. 미리 공연을 해서 촬영해서 보여주는 거는 드라마죠. 드라마. 요거는 연극은 그때 바로 현장에서 보여주죠. 그래서 그게 좀 다르고요. 연극과 극본과의 관계가 알맞지 않은 거는 뭐냐. 연극을 한 후에 극본 쓰면 큰일 나겠죠. 극본이 있어야 연극 연습도 하고 그 극본에 맞춰서 공연을 하는 거니까 극본은 미리 나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이제 실제로 극본이 나오고 있어요. 자, 숲의 마음 할아버지를 만났잖아. 성민이가.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이 숲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다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끝부분에 보세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네가 이 숲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럼 문제로 바로 가볼게요. 자, 5번에서 숲의 마음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영혼이라고 했는데 뭐 정령 뭐 이렇게 했는데
자, 왜 숲을 좋아하는지 여기 보면요.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나, 어디에 나오나. 그래요. 숲은 조용하고 천천히 느리게 걷고 생각해도 놀리는 아이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음, 선생님이 못 찾고 있어요. 찾았죠? 다른 글에 있나? 나는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3번이라고 써져 있는데 있네요. 그쵸? 3번이라고 써져 있는데. 자, 7번. 기억에 들어갈 말은 뭐냐면은 잘 알고 있다. 아주 깊이 잘 알고 있다라는 거.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8번에 할아버지가 알고 있는 거. 숲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성민이가 숲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자, 니은에서 성민이의 마음은 걱정이나 근심에 잠겨서 우울했겠죠. 그래서 조용하고 천천히 느리게 걷고 생각하고 놀리는 아이들도 없고, 성민이가 평상시에 좀 조용하고 누군가 성민이를 놀리고 있다는 걸 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근심이 있을 것 같고 우울하겠네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빨리 끝났는데?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6학년쯤 되니까 그다지 설명할 게 없네요. 수고했습니다. 안녕.